이게 소설을 읽으면 문제가 그거요. 손이 이제 근질근질해서 뭐라도 이제 막 쓰고 싶은데, 근데 그 백지 공포증이 있어가지고, 딱 뭐라도 써야지 하고서는 이제 편집기를 딱 켜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지고 아무런 생각이 안 나요. 근데 가끔 이제 주체를 못할 때는 이렇게 쓰면서, 맞아. 그 개연성이나, 그래서 그냥 손 가는 대로 이제 쓰는 것도 없잖아 있어갖고, 예전에 심심하고 이러면은 가끔 못 참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요런 식으로 손이 가는 대로, 어차피 초보자니까 그러면서 이제 기승전결만 나눠가지고 글을 쓰는 거지. 근데 많이 쓰지는 않았고 단편 2개 정도 쓰고 지금 또 안 쓰고 있어요. 가끔 이렇게 쓰면 재밌어. 이제 소설을 읽으면은 이렇게 좀 더 쓰고 싶은 욕구가 생기더라고. 이게 또 방송에서 책을 안 읽으면은 또 방송 끄면은 안 읽게 되니까 그런 버릇을 고쳐야 되는데, 그래야지 독서 습관이 자리를 잡는데. 아무튼 까비요. 게임도 사고 싶은 게 몇 개 있던데 요것도 해보고 싶어. 아스파트 2. 그림에 진짜 글자도 못 그리는 건데, 그림에 재능이 1도 없는데 항상 그 로망은 있잖아. 요런 거 그리면 재밌겠다, 그리고 싶다, 그럴 때 이제 나중에 사서 해야지. 제 그림 실력을 살짝 보여드리자면, 예전에 덕호프 썸네일을 이제 GPT한테 그려달라고 할 때 딱 이렇게 그려달라고 했어요. 이런 구도로, 요런 느낌으로 그려달라고 했더니 얘가 알아듣고 그려줬어. 비슷하지 않아? 이게 이제 GPT가 그린 거, 이 내가 그린 거. 요게 이제 제 그림 실력이에요. 근데 뭔지는 알아보잖아. 역접은 사절입니다. 그런데 그러나 하지만 사절입니다. 아니, 어제 이 미친 GPT가 독서 썸네일을 하는데, 네, 이제 책을 읽으면서 이렇게 읽었단 말이에요. 이 자세로 읽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래갖고 이전에 그림체 이게 너무 마음에 들어서 이 그림체 유지해서 해달라 그랬더니 이 무친놈이 이렇게 해놨어. 자세 그대로고 대가리만 애니메이션체로 바꿔가지고. 그래서 이게 너무 어이가 없는 거야. 너무 웃긴 거야, 이게. 틀리진 않았는데 2개 그리고서는 선택하라고 하더라고요. 요거랑 이 장면이랑 2개 그려놓고 선택하세요 하더라고. 너무 웃겼어. 원래 어제 하려고 그랬는데. 보면서 조금, 뉴스 보면서 좀 재밌어 보이는 걸 골랐는데, 지스타에 유일하게 법무법인이 참여를 했다고 하네. 우리나라가 뭐 게임 강국이다 뭐 이러면서 게임하는 변호사분들도 많고 막 이런데, 유일하게 참여를 했대. 이게 뭐 부스를 못 구한 건가? 아예 그냥 이 팀이 있나 봐. 이 법무법인에. 그래서 저작권이나 뭐 퍼블리시티권, AI 법제 대응, 뭐 요런 것들, 실용주의 프로그래머? 때마침 있는데, 실용주의 프로그래머. 때마침 있습니다. 실용주의 프로그래머. 클린 코드도 있어요. 이것도 있고, 착한 코드, 나쁜 코드, 굿 코드, 배드 코드였나? 그것도 있고, 개발자 공부를 예전에 잠깐 했었지. 프론트엔드 공부를 3년 정도 했는데 실력이 3년 전과 3년 후가 같아서 포기했어. 나는 애자일 하지도 않고 린 하지도 않더라고. 그래서 포기했어. 변호사분들이 여기서 이벤트도 해주시고, 이거 신기하더라고. 게임 축제 법무법인이 참여한 것도 신기했는데, 그게 한 팀밖에 없었다는 게 더 신기하더라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할 때 읽는 철학책? 300쪽밖에 안 되는데. 이게 아직 안 읽은 이유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아니까 안 읽은 거 아니야? 이거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할 때 읽는 거라며. 여성의 일상인데.
그리고 여성의 일상인데요. 애견해도 남자면은 굳이 안 읽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여성의 일상인데. 이게 의도를 파악을 하자면 여성의 일상에서 바로 써먹는 거니까 여성의 일상에 대한 그 철학을 좀 더 이해해봐라 이건데, 그럴 거면은 요거 어떤가?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이거 진짜, 이거 2021년도에 리메이크 됐네. 이거 저 초등학생 땐가 나왔던 책인데, 요거 읽으면은 어떤 보편적인 남자와 여자의 습성을 이렇게 겉핥기로나마 알 수가 있어요. 아니, 저는 이게 뭐 예전에는 진짜 재밌게 읽었는데, 비판하는 사람들 보니까 이게 거의 뇌피셜이래요. 이제 심리학에 그 완전 기반을 둔 건 아니고, 작가의 뇌피셜도 좀 섞여 있어가지고, 막 경험론 있잖아. 이 내가 보니까 이렇더라, 이런 것들도 꽤 많대. 그래서 비판이 좀 있었는데, 근데 이걸 읽고 나서 보면은 좀 MBTI 같은 느낌이에요. MBTI도 비판을 되게 많이 받는데 또 얼추 맞는 게 많잖아. 그러다 보니까 MBTI를 믿는 사람들도 많고, 이제 이 책이 좀 그런 느낌이에요. 이걸 읽으면은, 뭐라 그럴까, 딱 그,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그, 선글라스가 딱 씌워져가지고, 색안경이 씌워져서, 오, 보면은, 아, 그렇구나, 진짜 그렇네. 이제 이런 생각들이 들어. 남자, 여자의 심리에 대해서 보편적인 걸 보고 파악하고 싶으면은, 요거 한번 읽어보면 재밌다. 그 차이점에 대해서 되게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고 알아듣기 쉽게 써놨어. 근데 이제 뭐 이게 뭐 진리도 아니고 완전히 과학적인 건 아니니까 그냥 재미로 읽으면 좋은 거다. 요 정도. 이 책을 안 읽는 이유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알고 막막하지도 않고 여성도 아니어서 안 읽는 걸로 하죠. 근데 그게 완전히 틀린 건 아니어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 부모님들한테 읽어보라고 권유했던 게. 그리고 11월 27일에 누리호 위성을 4차 발사를 한대요. 위성을 13기나 탑재했대. 우주 쓰레기 해결하고 추력기 없는 위성 제어 시연. 이 큐브 형태 위성을 이 형태를 우리나라에서 개발했다 그러지 않았어? 예전에 들었던 것 같은데. 아닌가? 원래 이렇게 생겼나? 이런 쪽은 전혀 모르니까. 27일 0시 54분에 발사를 한대요. 누리호와 같은 재원과 성능을 지닌 걸 연속적으로 발사를 한대. 오로라랑 우주 플라즈마 관측기기 탑재. 근데 이게 진짜 아는 게 힘인 게 이거를 보면은 저는 이런 부분들을 전혀 모르니까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건지 모르겠어. 물론 의미가 있으니까 날리는 거잖아. 근데 그 의도 파악을 못하고 있다. 이래서 세상에 공부할 게 많은 것 같아. 무중력 조건에서 줄기세포를 3D 프린터로 만들어내는 시스템도 실린데, 무중력 조건에서 줄기세포를 만들어낸다는 거는 뭐 탈지구 한 다음에 우주에서 생명체에 관련된 뭔가를 할 수 있는 그 환경도 시험한다는 건가? 오, 롤러블 태양전지, 롤러블 뭐 모니터 뭐 이런 거는 좀 들어봤는데, 롤러블 태양전지? 사과 상자를 넘지 않고 중량도 2에서 20kg, 작고 가볍다는 뜻이다. 친절하게 설명해줬네. 와, 태양전지가 둘둘 말려서 펴진대. 신기하다. 아, 이게 아니, 하나를 발사하는 게 아니라, 이거에 위성이 13기가 실려있는 거야, 여기에? 아, 여기에 위성이 각 연구 개발진들에서 만든 위성들을 요 하나에다가 13개를 실은 거구나. 와. 그래서 또 우주로테크가 만든 코스믹 위성은 우주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는 것. 이 우주 쓰레기가 그거지. 그 막 위성 수명 다 해가지고
뭐, 그 뭐냐, 둥둥 떠다니는 거나 아니면은 소행성에 맞아가지고 뽀개진 것들, 뭐 그런 쓰레기들 말하는 거죠. 뭐 우주에서 뭐 초코파이 먹고 껍데기 버리고 이러진 않았을 거 아니야. 마찰로 불타 사라지기 좋은 경로를 향해서 알아서 움직여. 맞네. 그냥 기능이 정지된 상태에서 생명 없는 은하도 많을 테니까 그런 쪽으로 보내면 좋긴 하겠네. 아예 그냥 우주 쓰레기로 은하를 하나 만들어 보는 것도 인류가 만든 은하, 가비지 은하, 코스믹 가비지 우주 인터넷 사업 등이 폭증할 건데 우주 교통사고 이제 새로운 보험 업종이 나오겠네요. 우주 교통사고 특약. 그런 보험이 생길 거를 막는 게 이제 코스믹의 역할이다. 이게 이제 얘가 경로를 유도를 해가지고 쓰레기들을 마찰로 태울 수 있게 만든다는 건가? 뭐가 이렇게 어려워? 연료 없는 도킹 기술. 추력기가 없으면 연료도 필요 없다. 무게가 가벼워진다. 가격도 저렴해지고. 발사에 성공했으면 좋겠네요. 무려 13기나 들어있으니까 이 하나의 발사에 뭐 여러 개 기업들의 또 뭐 명운까지는 아니어도 기쁨과 슬픔이 담겨 있겠네. 그리고 이 연구원이 나로 보면서 꿈을 키웠는데 이제 본인이 우주선을 쏜다고 아까 말했던 우주 쓰레기 폐기 기술 뭐 그런 내용인 것 같아. 항암제 성분인 키트루다, 펜브롤리주맙, 왜 단백질 결정화에 나선다. 와, 어마어마하네. 1g이 7천만 원, 100g이 70억, 이중 항체는 1g에 1000억, 우주에서 소규모만 가져와도 산업 효과가 있다. 이게 뭐 우주에서만 합성이 되는 거야? 아, 우주에선 중력이 없어가지고 균일하게 자라니까 보편적으로 생산할 수 있다. 세상에는 신기한 기술과 실험이 많네. 나는 앉아서 이런 것만 보고 있네. 발사에 성공하고 실험도 발사만 끝이 아니라 가서 실험도 성공을 해야겠네. 그리고 고 이건희 회장이 돌아가시면서 이거를 국가에다가 이제 뭐라 그랬대? 환수는 저기 강제로 가져오는 거고 아무튼 국가에다가 이제 다시 줬죠. 그러니까 이거 저도 이제 보면서 아니 뭐 컬렉션이 대단하면 얼마나 대단한 거야? 그랬더니 이게 이게 진짜로 국가에 있던 게 아니라 개인이 가지고 있던 거야? 아니면은 이게 국가가 가지고 있는 거 플러스 고 이건희 회장의 컬렉션 플러스를 했다는 거겠죠? 별거 아닐 거라고 뭐 대단할 거라고는 생각은 했지만 이 정도일 줄이야라는 느낌? 그 K-팝 데몬 헌터스도 참 대단해요. 근데 이게 참 이 전시를 요게 개인이 가지고 있던 거여서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건가? 나라에서만 보관하는 거는 이렇게 왔다 갔다 하기가 좀 쉽지 않고 그런 정도가 아닌 건가? 고 이건희 회장의 소장품이라고 하더라고요. 여기서 이 뉴스에서는 요게 좀 뭐 철인왕후에서 나온 어떤 그 개념을 이 컬렉션을 보고서는 이제 이해를 한 거잖아, 외국인이. 국가에 기증한 거. 근데 막 해외 뭐 이집트나 뭐 이런 데는 외국으로 이렇게 전시도 오고 이러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 거는 그 정도로 하는 거는 별로 못 들은 것 같아요. 예전에 중앙박물관에서 중앙아시아 뭐 사우디아라비아나 아랍 문화권들 막 그런 전시 유물들 막 전시하고 이런 거는 좀 봤었는데 우리나라도 뭐 제가 모르는 거지 하긴 할 거예요. 제가 뭐 견식이 아주 협소하니까. 근데 이게 다 개인이 가지고 있었다라는 게 이것도 그 전에 전시를 하고 있었나? 이런 걸 어떻게 가지고 있는 거지? 그것도 신기하네. 음,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뭐 제 지식이 짧아서 식견이 짧아서 아마 그래서 모르는 것 같아.
아무튼 요런 거는 또 한국 문화 알리는데 돌아가셔서도 이렇게 이바지를 하네. 뭐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겠지만 뭐 누구나 다 장단점이 있으니까 요런 거는 국익의 관점에선 좋은 게 아닌가. 어쨌든 뭐 문화로 점령하는 게 가장 손실이 적으면서 이득이 큰 전쟁 아닌 전쟁이잖아. 문화 승리 맞아요. 그 뭐냐 문명에서도 문화 승리가 겁나 어렵지 않나? 문화 승리는 거의 못 해본 것 같은데. 맨날 국경 차단당해서 넘어가지도 못하고. 그걸 문화 승리 하려면은 진짜 국력이 어마어마하게 세야 그나마 이제 들어오게 하고 이러니까. 이거 뭐 이런 진드기도 있대요. 론스타 진드기라고. 햄버거 먹고 4시간 뒤에 사망. 론스타 진드기라는 거에 물리면은 육류 알레르기가 생기나 봐. 그래서 별의별 진드기가 뭐 다 생기고 있어. 알파갈 증후군. 갈. 알파갈 신드롬. 그러니까 진드기에 물리면은 육류 알레르기가 생겨서 육류를 섭취하면은 복부 경련, 국토 설사를 하다가 통증이 가라앉았다가 이제 다시 악화가 되고 일어나 봐. 무슨 파상풍 같네. 아, 이게 또 바로 죽는 게 아닌가 봐. 2주 후에 죽었다는데, 아, 진드기는 진짜 조심해야겠다. 그래서 이거를 론스타 진드기라고 한대요. 이름이 론스타 진드기래. 기후변화랑 사슴 개체가 증가해서 이것도 사슴에 붙어 있는 진드기. 미국에서만 최대 50만 명에 영향을 끼치고,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드물다. 우리나라에서는 찌찌가무시랑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 이게 그거죠. 그 찐득이한테 물리면은 막 고열 있다가 앓다가 죽는 거 막 찐득이 조심하라고 막 얘기하는. 이 진드기 이름을 보니까 요게 떠오르더라고. 우리나라 외환은행 이 찐득이 이름을 보니까 2003년에 외환은행 논란이 되었던 먹튀 논란이 되었던 론스타 사모펀드가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요런 또 이름에 요런 유사성이 우리나라도 이거 한번 물려가지고 외환 알레르기 생겼잖아. 덕호프 하면서 감자 반도체 만들고 이랬는데 그 뭐냐 그래픽카드 없어서 감자 그래픽카드 이런 거 만들었는데 버섯으로 반도체 성능이 일어날 수 있대요. 버섯구이 이제 반도체구이, 반도체 볶음. 요게 또 균사에 수분 이온이 있어서 전기가 통하니까 이게 또 반도체 성질을 가지고 있대. 천연 반도체. 버섯은 이게 너무 근데 이게 너무 말이 웃기지 않아? 버섯은 기존 반도체 소자인 광물질보다 구하기도 쉽고 저렴한 데다 친환경적이다. 엄마 나 마트에서 반도체 하나 사올게. 당연히 실리콘 기반보다는 처리 속도가 느릴 거고 상용화까지 거리가 멀 거고 근데 이 단점을 개선하면 버섯 반도체가 실리콘 반도체를 보완할 수 있을 수도 있다. 기가 막히네. 균사 덕분 말씀하신 것처럼 균사에 수분과 이온이 있어가지고 전기가 통하니까 근데 신기한 게 이게 얘네가 이제 이 수분과 이온을 항상 함유를 하고 있는 거잖아. 근데도 이게 전기를 켜고 끄는 걸로 이게 조절이 되는 게 되게 신기하네. 그래서 이게 뉴스화가 됐나 봐. 그냥 단순히 전기가 통하면은 별로 뉴스가 아닌데 반도체 성능을 내우니까 기업과 저장을 할 수 있는 근데 이게 진짜 지린다. 버섯에서 흘러간 흔적을 기억하고 저장해. 세이브 파일이네. 이게 만약에 이제 이런 상상을 해보면 뭔가 우리가 전류로서 반도체 살아생전의 기억을 저장할 수 있는 게 된다면 버섯에다가 이제 우리의 기억들이나 뭔가를 저장해 놓으면은 스킬 세이브 파일 마냥 그 버섯을 먹으면 이제 그 정보들이 머릿속에 남는 그런 SF 판타지를 또 상상을 해볼 수가 있겠네. 89에서 91%의 정확도. 부족한 거였어. 난 나름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버섯 AI, 인간화초, 버섯 AI. 그러니까 버섯에다가 AI를 심었더니 그게 이제 생명까지 같이 얻어서 인간 화초를 만들고 상상력이 뛰어나시네. 그 정도의 상상력이 있어야 되는구나. 그게 생분해 된다는 거는 저런 거 아닐까? 그 환경오염을 안 시킨다? 근데 이것도 기가 막히네. 정보 처리 속도가 그냥 느린 것도 아니고 100만 배가량 느려. 꽤 먼 정도가 아닌 것 같은데. 이것도 그 무어의 법칙에 통하나? 균사 반도체도 무어의 법칙처럼 두 배씩 성장하는 거야, 이것도? 그러면 이게 이렇게 엄청 먼 건 아닌데, 그러니까 그게 무어의 법칙은 지금 실리콘 반도체 기술이 워낙 오랫동안 축적이 돼서 이제 깨진 거잖아. 세월이 오래돼서. 근데 이제 이게 균사 반도체는 이제 막 나온 거 아니야. 그럼 다시 무어의 법칙이 적용되는 거 아니야? 균사 반도체 무어의 법칙이. 아니면 훨씬 빠를래나? 이미 기존의 기술들이 있어서. 근데 얘는 계속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냥 버섯 쓰고 버리고 해야 되네. 20년. 양자 컴퓨터가 더 빨리 나오거든. 요건 또 뭐야? 손에 피 안 묻히고 숙주개미 여왕, 존속살을 유도하는 기생개미. 아, 기생개미가 있대. 기생충 의문의 1승. 영화 기생충에 또 승리를 거뒀네. 테라니시털 개미가 황색털 개미의 숙주 개미 군락을 장악했다. 군락을 강탈해가지고 이제 쿠데타를 일으키게 해서 통제권을 뺐나 보네. 그럼 얘네는 이제 여왕이 없으니까 나머지 애들은 그대로 죽는 건가? 직접 싸우는 대신 분비물을 뿌려 숙주 여왕개미의 몸에 묻혀. 그러면, 그럼 여왕개미가 이제 자기들 그 여왕개미라는 인식을 못해서 일개미들이 공격해가지고 죽여. 그러면은 이제 그 숙주화된 일개미들이 기생개미의 노예가 되는 거야. 어, 개미의 세계는 진짜 볼수록 신기하네.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개미도 읽다가 말았는데, 그것도 한번 다시 읽어볼까? 이거 보니까 또 궁금하긴 하네. 분비물의 정체는 포름산. 사회적 신호나 방어수단으로 쓰이는 화합물이래요. 얘네가 쓰는 페로몬의 일종인가 봐, 포름산이. 아, 이거는 근데 같은 속에 속하기 때문이라는 것 같은데? 때문에 기자님이 쌍디가 쓰고 시프트를 안 놔서 때문에가 됐어요. 그러면은 뭐 다른 속이 다르면은 기생이 안 되겠네. 아, 치고 빠지기로. 야, 얘도 노력이 상당하네. 그리고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위장도 해야 되고 미인계 써가지고 이제 일개미들 이제 숙주화 시키면서 위장하고 이 정도 노력은 인정이지. 그 연구팀의 목적은 이런 독특한 형태의 모친 사례가 자연에 얼마나 퍼져 있는지 말벌 등 개미 외의 곤충에서도 발견되는지 탐구하는 게 목적이야. 인간 사회에서는 생각보다 흔한 일인 것 같던데. 진사회성 동물이라고 하잖아요. 개미나 벌 같은. 이 진사회성 동물에서는 요런 것들이 있기는 있을 건데, 이제 그 중에서도 이 형태는 좀 독특하다 이거지. 이거는 뭐 자기들 의지로 죽이는 게 아니잖아. 장희빈 마냥 얘가 꼬셔가지고서는 죽이게 만드는 거니까. 별의별 개미가 다 있어. 여기까지 여러 가지 뉴스를 한번 봤어요. 요거는 옆에서 보다가 이게 이렇게 보다 보면은 끝도 없이 볼 것 같아. 요런 것도 흥미롭잖아. AI가 응답한 설문 흔적도 없이 대규모 여론 조작 가능. 이런 거 계속 보다 보면은 타고 보다 보면은 이거 봐 이런 거 봐 얼마나 신기해. 별 1000억 개 역대급 은하 시뮬레이션 하는 게 예전엔 36년 걸렸는데 이게 115일밖에 안 걸린다는 거야. 700만 코어 CPU의 딥러닝 결합. 근데 그거는 뭐 AI 등장하면서부터 이미 예견된 건데 실제로 발생할 그 확률이 높아지니까 이제 걱정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야, 이게 대단한데? 700만 코어의 CPU에 딥러닝한 게 대단한데. 난 GPU인 줄 알았더니 CPU네. 이 뭐죠? 요즘에 뭐 실명 인증하고 뭐 이래도 털릴 건 다 털리고 속일 건 다 속이더라고. 와, 은하 시뮬레이션을 구현했대요. 이러면은 아까 얘기했던 우주 쓰레기로 이루어진 은하를 시뮬레이션 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근데 이게 참 시뮬레이션도 대단하고 CPU를 확 늘려가지고 한 것도 대단하네. 그치? 이게 GPU를 늘리면은 속도가 빨라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CPU는 프로세스가 늘어도 직렬 연산이잖아. 병렬 연산이 아니잖아. 그러면은 딥러닝 모델 결합이면은 GPU랑 GPU 연산이랑 같이 했다는 건가? 아니면은 이 딥러닝은 GPU에서 돌아갈 거 아니야? 아니면 코어 수를 늘려서 멀티 프로세스로? 그 말인 것 같죠? 이걸 보면은 그냥 멀티 프로세스를 714만 7200개를 돌렸다는 것 같은데 멀티 프로세스면은 어쨌든 직렬로 연산 안 하고 얘도 하나씩 연산을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한 번에 714만 7200개 계산을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모르겠네. 제 이해력으로는 그런 것 같아. 이걸로 연산을 해서 이거를 이제 딥러닝 모델로 구현을 했다는 것 같은데 어쨌든 원래는 이게 엄청 오래 걸리는 건데 10억 년 시뮬이 36년 걸렸는데 115일로 줄었다. 근데 뭐 최근에 보니까 AI 거품론 다시 터지면서 또 주가가 쭉 떨어지고 하더만. 참 AI의 가능성은 허인가 실인가 아직도 얘기할 게 많은 것 같아. 아무튼 요렇게 해서 또 다음에 또 뉴스 훑어보다가 재밌어 보이는 거 있으면 또 이렇게 모아와야죠.